할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이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 한 0.89%의 하락으로 개장이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낙폭 키우면서 한 1.3% 정도의 하락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또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화로 보니까 한 62조 2천억 원이네요. 3,400억 위안 지금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라는 그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낙폭을 크게 좀 줄이지는 또 못하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중국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인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마찬가지였고요. 중국 증시 코멘트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그 전일 상해 증시 분석부터 짤막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일 상해 종합지수는 글로벌 증시 및 국제 유가의 반등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그 증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하락세로 돌아선 후에 공업기업 이익 지표에 지속적인 그런 부진으로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다행히도 우울장이 들어서 항공우주, 석탄, 정유, 은행, 에너지 설비 등 업종의 반등세에 힘입어 하락폭이 축소가 되며 0.52% 내린 2735.56포인트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폭을 키웠고 마감은 이제 하락폭을 축소한 만큼 축소를 하면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중국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대표적인 거는 일단 통계국이 발표하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겁니다. 전일 통계국은 이제 중국의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공업기업 이익이 6조 3,554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2.3% 감소를 했고 그 12월 공업기업 이익은 8,167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4.7% 감소하는 등 그런 이익들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좋지 않은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이 주로 은행 간 거래 시장에 대한 완화 정책으로 풀이가 되면서 공급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주식에 대한 순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증시 그 하락의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그런 보험 자금 투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올해 들어 기존 보험 자금의 순유입이 순유출로 전환이 된다는 점 등 이런 내적 외적인 요인들이 종합해서 이제 지금 중국 증시를 흔들고 있어서 변동폭이 커져 있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정부가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투기 세력을 막겠다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위안화에 대한 그런 변동성 역시 증시를 흔들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좀 어려운 중국 증시 속에서 우리는 또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나요? 일단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나온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2015년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건수 그리고 금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중국 경기 구조 조정에 따라 인수합병이 강세를 보이며 2015년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건수와 그리고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사모펀드와 해외 인수합병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는 전년 대비 37% 늘었고 거래액은 84% 증가한 7,340억 달러이며 거래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114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5년 테크놀로지와 금융 서비스는 가장 뜨거운 투자 아이템으로 부상을 하였고 이는 테크놀로지업이 고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테크놀로지 및 결제 수요 증대에 따른 융자 수요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민영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국유 기업의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중국 정부에서는 국유 기업의 합병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표출을 해왔고 그리고 향후에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강화하면서 국유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저녁에 중재그룹과 중국 건재그룹의 산하 상장사들이 실제 지배인 전략적 재편 공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시에 따르면은 중재그룹과 중국 건재그룹은 전략적 구조 재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관련 감독 관리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그 계획안이 나오겠지만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의 합병, 그리고 중국 해운 컨테이너 운송과 차이나 코스코의 합병에 이어 중국 건자재 산업의 대형 국유 기업의 합병도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하는 그런 돌입함을 의미하는 그런 공시였는데요. 중국 건재그룹은 프랑스 상고방 그룹에 이어 글로벌 2위에 해당하는 건재재 업체이며 2014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267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멘트 생산력은 4억 톤이고 콘크리트 생산력은 4.1억 제곱미터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리 섬유, 탄소 섬유, 원사 등 생산 규모도 중국 내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재 그룹 또한 대형 건자재 업체로 주로 시멘트, 신소재, 유리섬유 등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업 규모는 중국 건재 그룹의 3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순위로는 3위에 불과하지만 그 알짜 회사로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그 중국 정부는 두 그룹 간 합병을 통해 악성 경쟁을 감소를 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2015년 중국 건재그룹과 중재그룹의 클링커 생산력은 각각 3억 톤과 그리고 0.9억 톤이며 합산하면은 총 4억 톤 규모로 중국 시장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또한 시멘트 사업 지역 분포를 보면은 중재그룹과 중국 건재그룹은 사업 지역이 거의 중복이 되지 않아 그 사업의 경쟁 구도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그 사업 영역 지역을 그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두 기업은 합병을 통해 악성 경쟁을 줄일 수 있는데, 특히 유리섬유 분야에서 합병을 통해 조방사 제품의 생산력을 글로벌 31% 비중으로 확대가 되며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남북차 합병 및 차이나 코스코와 그 중국 해운 컨테이너 운송 합병 사례를 보면은 국유 기업의 합병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영향이 한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산업 기업들의 그 직접적인 수혜가 그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전망되는 기업으로는 그 중국 국제공정, 영화건자재, 중재전릉 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건자재 산업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기업의 이 합병으로 인해서 바로 이 국유기업 간의 대형 국유기업 간의 이제 합병의 신호탄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 기업의 산하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많이 전망이 되면서 그 종목군들 또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나요? 네, 그 중국 시멘트의 절대 강자인 중재국제공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600970입니다. 그 중재국제공정은 중국의 대형, 신형, 건식법 시멘트 생산 라인 건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형 건식법 시멘트 생산 라인의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시멘트 생산 라인의 연구 개발, 설계, 그리고 장비 구매 및 제조 등 업무를 포함하는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중재국제공정의 임직원 중 관리 및 R&D 인력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기술력 향상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재국제공정은 2005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매출액 중 70% 이상이 해외 사업을 통해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그런 70여 개의 나라에서 총 120여 개의 시멘트 생산 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매출 구성은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가 56%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 시멘트 생산 라인 건설 및 설치가 4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014년 중재 국제 공정의 해외 매출 증가율이 43.76%를 기록을 했으며, 그 중국 정부의 1대1로 전략과 함께 향후에도 인도, 남아메리카 등 시장에 대한 개척을 가속화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기업의 아주 선두 기업이에요. 지금 뭐 시장 점유율 보니까 한 80% 정도, 그리고 뭐 해외 쪽에서도 한 4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올릴 정도로 상당히 좀 큰 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도 지금 보니까 최근 저점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크게 내린 데 비해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중국 국유기업의 전략적 구조 재편의 수혜주로, 이제 단기적인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중재국제공정과 지배주주인 중재그룹과 중건재그룹의 구조조정은 현재 계획 중이고, 그리고 합병 후에 동업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건재그룹 산하의 비상장사가 아마도 중재국제공정의 그 업무와 비슷하므로 중재국제공정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중재국제공정이 보유한 그 시멘트 생산 라인이 더욱더 증대화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글로벌화되는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될 전망이라서 높은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재국제공정의 주력 사업인 시멘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사업인 환경보호 사업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중재국제공정이 신주 발행 방식으로 안위저런 환경보호 과학기술유한공사에 100% 지분을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그 환경보호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1대1로 관련 시멘트 생산 라인 건설 및 단기 융자 채권 상환 등에 사용을 할 그런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인수하기로 한 안위저런 환경보호 과학기술유한공사는 2006년 5월에 설립된 에너지 절감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향후에 그런 광범위한 고객들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향후에도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서비스 분야로 본격적인 그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고, 그리고 향후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차트 상으로는 그 T레이더 안개 구간이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향후에 증시가 반등하는 그 국면에서는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2위안, 목표가는 14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8.5위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재 국제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홍성진 주인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마무리 짓고요. 자,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